고! 달순의 라이브. 자, 웰컴 분데스리가 이번 주 네. 한번 가보죠. 아니 이제 그래서 라이프치히 딱 분데스리가 개막을 했어요. 황희찬 선수를 일단 후보로 교체했고, 네, 그렇죠. 일단 궁금하신 거 그냥 네. 가볍게 한번 얘기하고 가보죠. 네. 라이프치히의 포메이션 도대체 뭡니까? 일단 원래 처음에 포메이션 나왔을 때는 테일러 아담스가 내려와서 3백이 맞았어요. 그 할스텐베르크하고 우파메카노가 3백을 섰었고 앙헬리뇨하고 클로스터만이 많이 올라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올라온 윙백. 그렇죠. 근데 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담스가 뒤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상대가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해요. 굳이 중앙 수비수 3명 놓을 필요가 없다 이 팀은. 네. 어제 나겔스만 감독이 경기 후에 네.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인츠 같이 상당히 깊은 쪽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팀에게는 약간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 사실 이렇게 났지만 4백이라기보다는 2백에 가까웠죠. 어제는 사실. 사실상 2백이었고 우파메카노하고 할스텐베르크만 수비를 했었죠. 나머지는 다 이제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제는 4백을 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라이프치히는 그 나겔스만 감독이 밑에 있는데 네. 밑에. 뭐 상황이나 뭐 네. 상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포메이션 많이 바꾼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라이프치히를 이번 시즌 누가 물어보면 뭐 이거 써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 그렇죠. 절대 속단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궁금함. 라이프치히가 그렇게 쓴다는 걸 알았고요. 네. 황희찬 포칼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1기점, 1어시, 1골. 근데 왜 정작 분데스리가 개막하니까 교체입니까? 이 답을 어디서 저는 찾았냐면 나겔스만 감독이 경기 끝난 후에 인터뷰에서 마인츠가 상당히 내려가서 플레이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덮어놓고 공간을 활용해서 뛰는 선수가 필요하기보다는 테크니션이 필요했다. 근데 우리에게는 두 명의 공격 진영에서 볼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두 명의 테크니션이 있다. 그래서 포르스베리하고 누구였죠? 올모. 올모. 이렇게 두 명을 넣었다. 자기가 어제 중계해놓고 자꾸 포르스베리하고 캄프라고 너무 헤어스타일이 오케이, 비슷해가지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공격 진영에서는 확실하게 볼을 간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선수를 함께 넣는 것이 전술적으로 마인츠를 상대하기에는 훨씬 더 나았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황희찬을 이래서 뺐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뷰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느 시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시즌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즌을 시작하는 이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선수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있는 선수들로 익숙함이 더 중요했다. 올 시즌은 정말 특이한 시즌이었다. 실제로 라이프치히가 해외 전지훈련도 못 갔어요. 계속 라이프치히 그 근처에서만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되도록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서 개막전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두 번째 가정이죠. 그러면 자비초나 은쿠쿠나 무키엘레 같은 선수들도 자비천 어제 부상이 좀 있었어요. 네. 자비천 같은 명단에 경우는 있었잖아요. 네, 명단에 있었는데 허벅지 부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어서 무리하지 않았다. 네, 무리하지는 않았던 케이스고 은kun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볼을 간수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좀 더 측면 자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보다는 테크니션 2명 이걸 시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면 원래 아까 저랑 전화할 때 그랬잖아요. 그 상대가 못해가지고 못한 그걸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대 못하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전화해 물었는데 왜 못하니까 저기 못하는데 뭘 그냥 대충 돌리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사실은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포칼에서는 사실 황희찬 원톱을 시험을 해봤잖아요. 네네네. 폴센도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네.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황희찬 선수는 기대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보니까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황희찬 선수를 그러니까 득점왕 올해 예상하는 걸 하면서 이미지를 넣었다며요. 네. 네. 근데 내용은 없어요, 사실. 여기에 많은 선수들을 거론을 했는데 사진만 넣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사진에 넣었다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꼽은 선수들이 한 7, 8명 돼요. 이게 공홈에서 분명히 네, 올렸다는 공식 거죠? 홈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영문판 공식 홈페이지 분데스리가 그 레반도프스키하고 홀란드하고 황희찬 그리고 나머지들이 분데스리가 탑스코어러를 노리는 그 레이스를 한다는 거죠. 아예 뽑았네. 네, 제목에 뽑았어요. 제목을 뽑았구나, 제목으로. 그래서 저도 이걸 제목을 보고 들어갔는데 황희찬 얘기는 어디 나오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나? 아니 공식 홈페이지도 어그로를 끄나? 저도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 개막 경기 포칼은 잘했는데 개막 경기를 교체로 뛰었길래 혹시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그렇죠. 아니다. 네. 별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잠깐 뭐 교체로 뛴 거고 네. 이렇게 지금 현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 제가 굳이 이걸 뽑아드린 이유도 이거 한국 선수만 너무 이거 해주는 거 아니냐, 포칼 뛴 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만 국뽕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다. 이게 그냥 네. 몇 찌라시나 이런 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날 선발은 이제 최전방에 폴센이 섰잖아요. 네. 일단 폴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폴센은 같이 투톱으로 뛸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네. 같은 조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포지션을 놔두고 경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폴센은 어땠습니까? 사실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중에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우리 경쟁자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 동반자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폴센 잘하던데. 어제가 좀 특히 잘했어요. 지난 시즌 그 말미에 네. 챔스 뭐 이런 거 볼 때는 왜 골을 못 넣지? 야, 보면서 야, 폴센은 황희찬이 저기서- 분명히 잡겠는데 이랬는데 저기서 슛을 좀 하지 싶으면 절대 안 하고. 와, 근데 어제는 뭐 위아래가 다 네. 위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헤딩골은 약간 수비의 실책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도 좀 따랐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들어와서 포카를 먼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극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분명히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자리는 하나니까. 그렇죠. 원톱이냐 투톱이냐라는 고민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독일 그럼. 언론에서도 계속 이거를 같이 쓸 것이냐, 하모니가 좋냐, 아니면 누구 하나를 써야 되는 거냐, 이런 언론 기사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폴센도 그걸 안 보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폴센도 생각이 있을 텐데 뭔가 약간 좀 다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어제는 굉장히 협력을 잘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어제 협력이 친구들하고.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조화로운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폴센하고 황희찬은 같이 가야 되겠죠. 네, 저는 동반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쟁자 구도기보다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투톱을 어쨌든 스타일도 좀 다르고. 스타일은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니까. 네. 오히려 보완제로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베르너하고 황희찬이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봐야죠. 스타일 자체는. 그렇게 본다면 폴센은 황희찬하고 뛰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 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요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폴센은 근데 슛이 너무 극점적이다. 너무 확 와닿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생각보다 잘 넣어서. 잘하더라고. 나 어제 보면서는 이렇게 잘하네. 폴센이 저렇게 잘했나? 막. 근데 어제는 정말 베스트, 그러니까 지난 시즌 베스트 경기들을 모은 것 중에 베스트였어요. 얻어 걸린 날입니까? 한번 긁힌 날이에요? 한 번 긁힌 날이에요. 제대로 긁혔어요? 어제는. 네. 어제 갖고 다 평가하면 안 됩니까? 근데 약간의 여운을 나겔스만 감독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여운을 남긴 게 뭐냐면 사실 그렇게 많은 찬스에서 제대로만 했으면 7, 8골도 들어갔을 경기다 라고 하긴 했어요. 라고 하긴 했어요. 나겔스만 솔직해. 솔직하죠. 어제 사실 실점을 한 것도 좀 아쉬웠어요. 실점한 것도 아쉽고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좀 아쉽기는 했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는 저는 좀 여러 가지가 깔려 있다고 보는데, 왜 7, 8골을 거론을 했을까? 바이에른 뮤헨이 8골을 넣었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는 사실 이 경기에서 넣을 수 있었다. 약간 그걸 좀 건드린 게 아닐까. 그리고 선수들도 같이 너네가 더 넣었으면 우리도 저 정도 넣을 수 있잖아. 약간 그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 이제 저한테 뽑아주면서 근데 뭐가 약간 좀 이렇게 갸우뚱하는 게 뭐가 있었나 봐요. 어떤 이거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나겔스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베르너의 공백을 한 명으로 메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코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 대답이 왜 나왔냐면 독일 언론에서 끊임없이 베르너 나갔는데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첼시 갔는데 그렇죠. 빌트가 와서 물어보고 키커가 와서 물어보고 또 뭐 일간지에서 와서 물어보고 다 물어보니까 그래 못 메운다고. 못 메워. 우린 못 메워. 1대1로는 못 메워.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베르너가 4시즌을 뛰면서 127골인가를 넣었어요. 와 진짜?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28골. 어마어마했구나. 딱 지난 시즌만 28골을 넣었고 파트릭 시크가 후반기에만 들어와서 10골을 넣었어요. 그 친구 이제 돌아갔고. 그렇죠. 시크는. 그럼 두 선수가 다 나갔으니까 38골의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베르너의 공백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즌 득점의 거의 절반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메울 거냐?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나겔스만의 얘기에서 나온 걸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황희찬이 35골을 한 시즌에 넣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 왜? 그럴 것 같았으면 오스트리아에서는 50골을 넣었어요. 오케이. 물론 좋은 공격수지만 한 시즌에 35골이나 넣을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면 베르너의 공백을 한 명으로 메울 수는 없겠지. 그러면 이걸 나눠서 어깨들이 나눠서 맡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그 많은 인원들 중에는 폴센도 있고 포르스베리도 있고 은쿤쿠도 있고
이 선수들이 38골을 어떻게든 돌아가면서 메워줘요. 17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황희찬이 제일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면 나겔스만은 베르너가 했던 걸 10시1반에서 나눠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지켜보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문제가 좀 베르너의 좋은 장점 중에, 장점이 다 좋은 거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별로 부상을 크게 안 당해요 또. 베르너가. 네. 이 감독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시즌을 굉장히 길게 볼 수 있는 선수라는 거. 그럼 이제 나머지 선수들, 포르스베리도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라이프치히에 들어와서 20게임 이상, 그러니까 보통 20게임 언저리를 뛰어요. 최근 3시즌 동안. 잔부상이 계속 있어요. 캄플도 나이가 좀 있죠. 올모는 그렇게 오래 뛰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베르너만큼 이 꾸준히 뛰어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 황희찬 함부르크 시절에 사실 크고 작은 부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 시즌을 다 놓고 봤을 때 베르너처럼 튼튼하게 한 시즌을 지켜줄 수 있는 선수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